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며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47년을 살며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고 20년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소파 위로 쓰러지듯 기대었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가디건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오랜 시간 억눌렀던 욕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가 제 목덜미를 끌어당겼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더욱 깊이 감쌌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20년 차, 저는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47살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며 최근 교육청 정책연구팀 선발 준비에 매달리고 있었고 20살인 아들은 재수학원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늘 텅 비어 있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는 뜸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며 저는 문득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년의 권위라고 해야 할까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하윤이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어.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제 명절 때마다 얼굴을 보긴 했지만 그저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밝고 활발했던 그가 우리 집에 온다니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몇 달 전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며 놀라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몰랐고 남의 집안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일은 결정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처제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37살. 큰 캐리어 하나와 손에 든 작은 가방이 전부였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봤던 그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초췌해 보였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부서진 사람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객실로 캐리어를 옮기며 문득 이 집이 얼마나 조용한 집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기숙사로 떠난 후 아내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와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 역시 바쁜 척 살아왔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창문이 남향이라 햇살은 잘 들어왔습니다. 처제는 작게 미소 지으려 했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고 저는 그저 짐을 정리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셋이 둘러 앉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렸는데 아내는 식사 내내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조용히 밥을 떠먹으며 가끔 언니를 흘끔 쳐다봤지만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반찬을 처지 앞으로 밀어줬고 고맙다는 듯 눈으로만 인사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자료 정리를 해야 한다며 11시쯤 들어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벌써 8시였는데 말입니다. 거실에는 저와 처제 단둘만 남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TV를 켜려다가 처제를 흘긋 쳐다봤는데 소파에 웅크린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여서 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2잔 준비해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처제가 두 손으로 차잔을 감싸주며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인데 무슨 소리냐며 쓰음을 지었습니다. 부부만의 공간에 끼어든 것 같다는 말에 저는 차를 한음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부부만의 공간이라니 요즘 우리 부부 사이에는 공간만 있을 뿐 온기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간 후로 집이 너무 조용했다고 말하자 처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홀짝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부 혹시 요즘 행복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잠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살아오며 행복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냥 사는 거라고 대답하자 처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삶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 구석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으니까요. 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거실에는 적막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던져놓고는 먼저 자겠다는 말만 남긴 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끄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와 나눈 대화가 고작 몇 마디였다는 것을, 그리고 처제와 나눈 짧은 대화가 오히려 더 진솔했다는 것을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객실 쪽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제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품은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일상은 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마시던 커피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처제도 함께 주방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더 내려 건네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나란히 앉아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갔습니다. 정책 연구팀 선발이 다음 달이라며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는 자연스럽게 제시됐습니다. 처제가 도와주겠다며 주방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워낙 고집스럽게 나와서 결국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재료를 썰면 처제가 설거지를 했고 제가 볶으면 처제가 밥을 지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요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양파은 어떻게 써는 게 좋은지, 된장찌개 간은 어떻게 맞추는지, 그러다 점점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겹살을 구우며 처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뒤집으며 묵묵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승진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는 것, 하지만 결국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추를 한 장 집어 쌈을 싸서 처제의 접시에 올려놨습니다. 처제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알고 보니 혼자였다고, 결혼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요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대화가 없는 식탁,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이 됐습니다. 저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간 이후로 집이 더 조용해졌다고, 아내는 일에 매달리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먹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무너졌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처제가 말했습니다. 형부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제와 나누는 대화가 생각보다 편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냉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왔습니다. 한잔하자는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인잔 2개를 준비하고 천천히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잔, 2잔 마시며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 이야기, 후회하는 순간들, 놓쳐버린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처제가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일에 몰두했고 자신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 역시 요즘 레만 몰두하고 있었고 저는 점점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와인병이 비어갈 무렵 처제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2주 전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고 거실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저희를 본 것입니다. 피곤한 얼굴로 먼저 자겠다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잔 하겠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처제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내보다 처제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편하다는 것, 그리고 그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제게 한잔하겠냐는 물음조차 던지지 않았고 저희가 나눈 대화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처제의 쓸쓸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깊은 잠에 빠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저 가족 간의 위로일 뿐이라고,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처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막기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객실 쪽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제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의 끝자락 날씨는 점점 쌀쌀해졌고 집안의 온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재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시험 최종 면접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내는 아예 주중에는 집에 들르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학교 관사에서 묵는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프로젝트 몇 개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리 바쁘지 않았고 오히려 홀로 남겨진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처제가 자연스럽게 채워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 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처제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책상 옆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처제가 말했습니다. 형부 좀 쉬세요. 아침부터 계속 일하시잖아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3시였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도면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처제가 서재를 둘러보다가 책장에 꽂힌 건축 관련 서적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형부 설계하신 건물들 사진 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 몇몇 작업물을 보여줬습니다. 초기에 설계했던 주택들, 소규모 상가, 건물들, 그리고 최근에 완성된 카페 인테리어까지. 처제가 눈을 반짝이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형부가 이런 걸 만드시는구나. 누군가 제 작업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제 일에 별 관심이 없었고 언제부턴가 작업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달랐습니다.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봤고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창밖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처제가 발코니 쪽으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날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도 옆에 서서 함께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우산을 쓴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습니다. 처제의 옆모습이 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어느새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쓸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처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처제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위로의 의미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제가 갑자기 저를 껴놨습니다. 얼굴을 제 가슴에 묻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울음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처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연약하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부. 제가 괜찮다고 말하려는데 처제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린 만큼 가까운 거리. 처제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47년을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초기에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제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천천히 회복하면 돼. 처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조용히 서재를 나갔고 저는 한동안 멍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제의 눈빛, 가까웠던 거리, 심장이 뛰던 느낌,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됐지만 주방으로 나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처제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처제가 요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채소를 썰고 있었고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까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옆에 서서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때 대화는 평소처럼 이어졌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손이 스칠 때마다 움찔했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처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들어오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오늘도 자료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학교 관사에서 묵는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면 너무 늦을 것 같다며 주말에나 들어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너무 일에 매달리는 것 같다고, 형부를 너무 혼자 두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사실 처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요즘 아내는 정말 집을 집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잠깐 들르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처제가 말했습니다. 아까는 실례했다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놀라게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였으니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고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의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처제를 안았던 순간 가까웠던 거리, 떨렸던 심장.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착각이라고, 단지 외로움 때문이라고. 처제는 가족이고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단순한 위로였을까?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객실 쪽에서도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제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혼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소리는 밤새 계속됐고 저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처제의 모습이 나타났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결을 헤맸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평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토요일 오후에 잠깐 집에 들렀다가 일요일 저녁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짐을 챙기며 면접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처제와 단둘이 남은 공간. 그 목요일 이후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묘한 친밀감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처제가 옆에서 상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 밖으로는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제가 쌈장 만들어 볼게요. 처제가 고추장과 된장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국간을 보며 물었습니다. 요리를 자주 했냐고. 처제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열심히 했다고. 남편을 위해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미가 없더라고요. 만들어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둘이서 먹는 저녁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됐습니다. 형부는 결혼 초기엔 어떠셨어요? 처제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이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많이 의지했고 저 역시 아내를 사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각자 일에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위한 시간이 없어졌죠. 처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도 그랬다고. 사랑이